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정부의 강화된 대출 규제로 인해 9월 이후 매매 거래가 성사된 서울 아파트 가운데 9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대출 규제로 초고가 아파트보다는 9억에서 15억 원 이하 등 중고가 아파트가 대출 규제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올해 집행된 주택 구입용 정책대출 디딤돌 대출 규모가 22조 원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청액은 이달 들어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1, 2인 가구도 가구 원수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평형의 공공임대주택에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가구, 신혼부부, 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 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요즘 아침 기온이 정말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아침 기온이 10도 전후로 떨어지면서 건강에 좀 이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최근같이 이렇게 일교차가 큰 간절기에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이상을 좀 호소하시는 분들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 추운 날씨 때문에 우리 혈관은 수축하고 또 혈압은 올라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아프면 병원 진료받기 어려워진 요즘인데요. 그러다 보니 내 건강만큼은 내가 스스로 잘 챙겨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큰 질병 외에도 감기나 독감 등도 유행이라고 하니까 예방접종도 꼭 미리미리 하시고요.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나실 수 있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마음 건강관리는 이번 한 주도 저희가 책임질게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0번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함께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날은 좀 흐리긴 하지만 그래도 또 활기차게 시작해봐야 하는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한 주 잘 보내실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차윤원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무더위는 사라지고 지난 주말에는 드디어 단풍이 절정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오대산이 단풍으로 난리가 났다고 하네요. 참으로 길도 많이 막혔던 지난 주말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 단풍 구경도 하시면서 부동산 구경해야 될 시기입니다. 지금 바닥에 절정입니다. 많이 올랐죠? 그러나 서울 몇 군데 올랐고요. 아직 오를 준비하고 있는 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지시기 바라고요. 어디가 오를지 내 건 과연 내릴지 궁금 많이 하실 겁니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시원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는 아마 단풍놀이 다녀오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좀 늦긴 했지만 그래도 단풍이 예쁘게 물들기 시작했더라고요.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도 이렇게 예쁘게 물들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도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이 시간은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먼저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으로 부동산 시장의 노하우 배워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요즘 이 재개발 투자에 관심 갖고 이 물건들 보러 임장 다닌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 물건을 사도 될까 고민하다가 이거 나중에 내가 추가 분담금 너무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닐까? 난 그런 돈은 없는데 라고 지레짐작 겁이 먼저 나서 좀 포기하시는 분들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위해서 이 추가 분담금과 관련된 이야기 오늘 준비해 주셨거든요. 대표님 바로 전해 주실까요? 예, 요즘 서울에 특히 서울이죠. 서울의 아파트 또 요즘 얼죽신이라고 할 처럼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고 할 처럼 지금 새로운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빤히 아시죠? 지난
10여 년간 재개발, 재건축을 못하게 하거나 해제해 버렸기 때문에 약 25만 6천 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질 못했습니다. 이제 들어서려고 하다 보니 서울에는 택지 개발지가 없지요. 그리고 지난 해제했던 재개발, 재건축을 어떻게든 살려서 지금 공급을 해서 부족한 부동산, 특히 아파트의 그 어떻게 보면 수요 공급의 불균형을 해결하려고 서울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 재건축 하려고 하다 보니 항상 정말 나에게 두려운 얘기, 두려운 단어가 자꾸 들어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추가 분담금입니다. 여러분, 추가 분담금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걸 보시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아파트를 지으려면 구축 아파트 또는 구축의 빌라, 구축의 단독주택을 부셔서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파트를 부셔서 새로운 아파트를 받으려면 당연히 공사비가 들어가지요. 그래서 일반 분양분을 가지고 조합원들이 자기 아파트 가지고 남는 부분을 일반 분양을 해서 그 일반 분양분을 가지고 공사비를 빼고 사업비를 뺀 나머지를 조합원들이 나누어서 추가 분담금을 내게 되는데 20평 받는 사람은 적게 내고 30평 받는 사람은 조금 더, 대형평을 받는 사람은 많이 내는 구조의 추가 분담금을 내게 되죠.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목에서와 같이 여러분들은 추가 부담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마시고요. 걱정도 갖지 마시고 어떻게든 빨리 공급되는 지트 시스템을 빨리 가동을 해야 됩니다.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하면은 좋은데, 왜 좋죠? 가격은 오를 텐데 왜 추가 부담금 두려워하세요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 부담금 걱정하지 마세요. 당연히 내가 살던 집을 재건축, 재개발하려면 나가서 집을 비워줘야 되겠죠. 이주비를 가지고 이사를 나갑니다. 그러면 전세를 살거나 어떤 똑똑한 분들은 대체주택 사서 또 돈을 벌고 비과세로 팔고 또 들어오지요. 들어오려고 할 때 내가 아파트 열세를 받으려면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와서 살아야 되죠. 항상 추가 분담금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10년 후 또는 15년 후에 내야 할 그 비용을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어르신들 75세, 80대 되신 분들이 10년, 15년 후에 내야 할 추가 분담금을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낡은 아파트, 썩은 아파트에서 10년, 15년을 더 사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 한다 그러면 가격이 오르니까 중간에 팔고 나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재건축, 재개발 진행이 하면 가격이 오르니까 비싸게, 어떻게? 비싸게 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추가 부담금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투자자가 되시거나 실투자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나 편하게 살더라도 돈 많이 벌고 나는데 서울에서 재건축 진행되면 기본적으로 4, 5억은 오릅니다. 4, 5억 이거 큰 돈이죠. 보통 우리 직장 다니기 시작해서 20, 30년 근무하고 은퇴할 때 받는 퇴직금이 3, 4억인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4, 5억이라는 돈은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한다고 정비구역 지정되면서 1, 2억, 그 다음에 또 조합 인가따에 4, 5억, 또 다 입주하고 나면 7, 8억 이렇게 오릅니다. 지금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후에면 지금 이 15억, 20억 하는 아파트가 25억, 30억 할지 모릅니다. 왜냐고요? 간단하게 계산해 볼까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 한돈 금값이 18만 원에서 20만 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현재 7년 정도가 지난 현재 7, 8년 지났죠? 7, 8년이 지난
현재 한돈 금값이 요즘 얼마예요? 엊그제 보니까 54만 원까지 갔더라고요. 지금 오늘은 아마 48만 원 정도 하니까 지금 한돈에 48만 원에서 50만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금값이 지금 현재 약 2.5배가 올랐어요. 2.5배. 이 말은요, 내가 갖고 있는 현금 10억이 여러분 갖고 있는 현금 10억이 3.5억 정도나 3.7억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죠. 왜? 현금 이 금값을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금이 마이너스 62%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지금 위험한 것은 현금 갖고 있는, 현채 갖고 있는 게 지금 위험해요. 왜 그렇죠? 돈이 많이 뿌려져 있었잖아요. 돈이 뿌려져 나가면 화폐 가치가 떨어져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은행은 화폐를 발행한 만큼 뭔가 금으로 또 수입해서 채워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돈을 뿌려가지고 금값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금은 어떻든 눈에 보이는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금값 하락을 봤을 때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의 아파트가 그냥 썩은 아파트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만약에 재개발한다고 시작해서 동의서를 내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새 아파트를 보려면 15년이나 17년 후에 빨리면 10년 후에 추가 부담금을 내고 입주를 하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 그냥 사는 거예요. 어디 이사 가는 거 아니고 집 쫓겨나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빨리 돈을 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왜? 서울에 아파트가 부족하니까 빨리 필요한 지역에 빨리 공급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트 철학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물론 제가 일본을 찬양주의자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기억을 위해서 지트 얘기하는 거. 지트 just 그죠? just in time.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공급이에요. 나중에 아파트 한 15년, 20년 지나면서부터 아파트 많이 공급되고 인구 줄어들 때 그때 아파트 공급되면 아파트 안 올라요. 여러분, 당대에 지금 현재 서울의 자가주택 보유율이 50% 이하예요, 지금. 지금 현재 두 사람당 한 사람이 내 아파트가 없어요. 내 집이 없어요. 거기에 양질의 아파트가 없단 말이에요. 이러한 시장에, 서울이라는 시장에다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지역에 새 아파트를 공급한다면 이건 무조건 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추가 부담금, 건축비와 인건비, 공사비, 건축비 올랐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인건비 올랐다고 하죠. 자, 지금 오른 인건비가 내년에 내릴까요? 5년 후에 내릴까요? 인건비 반드시 오릅니다. 매년 오르죠. 그리고 인건비 오른 만큼 건축비 약간 오르는 애도 있겠지만 내년에 내릴까요? 5년 후에 내릴까요? 지금도 5년 후에도 건축비 오릅니다. 이건 의미는 지금이 가장 인건비가 싸고 지금이 건축비가 가장 쌉니다. 오늘이 가장 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의 추가 부담이 걱정하지 마세요. 5년 후에는 추가 부담금 더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고민해야 될 게 내가 갖고 있는 이 헌 아파트를 지금 빨리 돈 벌어서 나도 노후 대책 잘하고 자녀분들 좀 증여를 해서 돈 벌게 해줄 방법,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썩은 아파트에서 괜히 몸테크하고 익숙하다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재건축, 재개발 하시기 바랍니다. 단독주택 30평, 40평 갖고 있어가지고 다시 지어도 그 월세 300만 원, 400만 원 벌어가지고 1년에 3천만 원씩 10년에 3억 벌려고 하지 마시고요. 재개발, 재건축하면 3년, 4년 안에 3억, 4억 버니까 더 빨리 벌려고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요 추가 부담금 때문에 고민하는 것은요, 약간 우둔하고 아둔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설명이 필요하고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정말 현재 있는 겁니다. 저기 DMC 한양 아파트, 여기 DMC역에 있는 거죠. DMC 한양 아파트 33평형이 지금 88사형이 지금 시세가 8억에서 8억 5천이에요. 전세는 5억 정도까지요. 87년식이에요.
37년 된 아파트예요. 이거 아파트 곧 재건축 들어갑니다. 그런데 새로 지으면 추가 부담금 5억에서 7억 내겠죠. 그런데 북가자 6구역 랜드마크 아파트 올라가면 저 주변 북가자동 초등학교 중심으로 해서 학군 생기고 가격 오르겠죠. 그 다음에 롯데몰 생기면은 가격 많이 오를 거예요. 뭐 내년 초면은 공사 이제 이제 시작한다고 하거든요. 정말 이 잠실에 있는 롯데 백화점 같은 단지 몰이 제2의 우리나라의 최대로 두 번째 큰 롯데몰이 거기 생긴다고 하거든요. 생기면 가격이 오르겠죠. 나 안 가도 돼요. 주변이 좋아지고 편의시설 늘어나면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거기에 새 아파트까지 있다라면 더 많이 오르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북가자 6구역이 한 3, 4년이면 이제 사업한답시고 거기에 있는 노후 주거지들, 빌라나 단독주택들 이주하겠죠. 그럼 남는 건 이제 아파트만 남아요. 아파트만 남아 있으면 동네에 아파트 학군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또 수요가 몰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아파트가 재개발해서 그러면 지금 8억 5천, 8억 하던 게 아파트 입주하고 나면 북가자 6구역 랜드마크인 아파트보다는 싸겠지만 걔가 25억 간다면 얘는 22, 3억은 가겠죠. 지금 현재 계산하면 17억, 18억 가겠지만 10년 후에 23억 가는 건 당연하겠죠. 13년 그때 가면 서울에 있는 10억짜리 아파트들은 다 20억 갈 거고 20억짜리 아파트 20억 갈 거 아니겠습니까? 25억 갑니다. 23억 간다고 할게요. 그러면 추가 부담금 한 5억, 7억 냈다고 할게요. 내가 8억에 사서 15억 내고 그래도 8억은 남죠. 8년, 10년 만에 8억 남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1억도 큰 돈인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팔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재건축한다고 하면 당연히 한 8억에서 8억 5천짜리가 이런 계산을 통해서 저절로 15억 가는 거예요. 그냥 사세요. 이사 가지도 마세요. 추가 부담금 내지도 않아요. 추가 부담금을 내는 시점을 알면 이거 추가 부담금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추가 부담금 언제 내는지 한번 볼까요? 자, 정비구역 지정이 됩니다. 지금 안전진단 중이니까.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안전진단 끝나고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구역 입안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죠. 입안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좀 어느 정도 받았다고 하는 모양이에요. 자, 동의서 받고 나면 구역 지정이 되죠. 재건축한다고 하니까 사람들 관심 갖게 합니다. 구역 지정되면 적어도 1억은 오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추진위가 승인이 나죠. 이때는 별로 안 올라요. 그런데 조합 인가가 나면 사람들이 진짜 거기 사업 가는가 보구나. 조합 인가가 나면 해제되는 것도 없고 쌈질도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한 3, 4억은 뻥 뜹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안심이 돼서 가겠죠. 그리고 이제 건축 심의를 받고요. 건축 심의도 이제 이 서울시에서 단축한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5년, 3년 걸렸던 걸 이 함께 통합 심의를 해가지고 심의한다고 하니까 이거 한 1, 2년 가겠죠. 그러면 사업 시행가 나죠. 사업 시행가 좀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시쳇말로 건축 허가라고 할게요. 건축 허가. 여러분들이 몇 평형을 원하는가를 조사한 후에 조사한 후에 사업 시행가 할 때 반영하는 거예요. 건축 허가를 나는 거죠. 건축하고 나면 1, 2년 있다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죠. 관리처분 뭐죠? 여러분은 갖고 있는 아파트가 감정가가 얼마고 권리가액이 얼마여서 여러분이 신청한 아파트는 얼마니까 여러분들은 추가 부담금 얼마예요? 라고 하는 그런 관리처분이죠. 그러면 관리처분 이게 딱지 하나 가지고 이제 이주 및 철거를 합니다. 이때 이제 이주비, 이사 나가죠. 그 다음에 철거하고 공사합니다. 그 다음에 공사하고 시작하고 나면 이제 조합원 분양을 합니다. 이때 조합원 분양, 자 내가 동호수 추첨하고 나면 이때 계약을 할 때부터 계약금과 추가 부담금이 들어가겠죠. 이거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 10년, 20년 가점, 청약 가점 69점 만들어 가지고 정말 식구 2명에 만점 69점짜리들 와가지고 청약하면 당첨돼요? 안 되죠. 꺼다는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막 5점짜리 더 끌어 나오면 74점, 78점 이런 분들이 청약에 당첨되기 때문에 69점은 투자하기 힘들죠. 그리고 하여간 어떻든 일반 분양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요 일반 분양 한 분들은 중도금 내야 되죠.
조합원 분양 받은 사람들은 추가 부담금 중도금 내야죠. 청약 받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그때 가면 20억짜리니까 15억, 뭐 16억에 분양 받은 거고, 조합원들은 뭐 8억 또는 10억에 분양 받겠죠. 훨씬 20% 이상 싸게 분양 받는 거니까. 그리고 준공하고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추가 부담금을 내는 시점은 지금부터 적어도 일반 청약, 죄송합니다. 조합원 분양 이때까지니까, 이때까지 가는 게 10년 넘게 걸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바로 돈 내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조합에서 집단대출 받은 이자 후불제로 해가지고 이때 안 내고 입주할 때 내는 거예요. 그 돈이 없어요. 그 어떻게 하면 전세로 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 한번 해볼까요? 자, 추가 부담금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1번, 중간에 오르면 비싸게 팔고 이사하라. 그냥 8억짜리 그냥 계속 썩은 아파트 살고 있고, 재건축 아무것도 없으면 살 사람도 없고 계속 지저분만 하게 되거든요. 지저분 공간에 오래 살 거 없어요. 그냥 재건축 동의서 내놓고 정비구역 지정되고 추진이 조합 인가 나면 4, 5억 오르잖아요. 현재 8억에서 4억만 올라도 12, 13억 받는 거잖아요. 그거 팔고 옆 동네에 삼성 아파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재건축 없는데 리모델링 하는데, 중동동 가도 아파트 이보다 DMC 한양보다 싼 아파트 많이 있잖아요. 옆으로 이사해서 사는 겁니다. 지하철 가까운 데 가서 사는 겁니다. 왜? 더 비싸게 팔았으니까. 그럼 내 집 깨끗한 집에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고 추가 부담금 머리 아프면 중간에 4, 5억 정도 오르면 팔고 이사하라. 너무 쉽죠? 두 번째, 추가 분담금 걱정하지 마세요. 추가 분담금은 언제 내는 거라고 그랬죠? 입주할 때 내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아파트들이 집단 대출을 받아가지고 시공사에 PF를 받을 때 해가지고 이자를 후불제로 냅니다. 내가 추가 부담금 내야 될 거 돈이 없다. 후불제로 내겠다. 그럼 입주를 합니다. 입주할 때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돈 없으면 신용 좋으면 대출 가서 들어가 살면 되겠지만, 그냥 입주 전에 이때 팔아도 되고요. 여기서 간단하죠. 입주 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때 이때는 가격이 잔뜩 올라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비싼 가격으로 이때 매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억에 팔았다고 할게요. 그러면 8억짜리에다가 추가 부담금 7억, 15억 정도 벌었단 말이에요. 15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20억에 파는 거예요. 아니 23억인데 3억 싸게 팔면 안 사가겠어요? 그러면 여기서만 해도 5억 벌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돈이 너무 없으면 비싼 가격으로 팔아라. 그리고 만약에 나 그 집이 너무 좋아, 내 자식들한테 물려줄 거야, 그럴 때는 나는 다른 데서 살고 싶어. 그러면 전세 11억에서 13억에 놓으면 돼요. 전세 11억, 13억 놓으면은 추가 부담금 5억, 6억 내고도 5억, 6억 남잖아요. 그 돈 가지고 집 하나 살 수 있죠. 왜? 대출 받아서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나 더 사라. 아니면 아들 이름으로 산 집 들어가 전세 사세요. 아들한테 이거 나중에 준다고 뻥을 치던 어떻게 해가지고. 어차피 죽으면 다 자식들 가져갈 거니까. 이렇게 해서 하고 이자 상환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몰라서 추가 부담금이 호랭이처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알면 알수록 지구상에 호랭이는 없어집니다. 호랭이가 많다라는 거 내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대출 호랭이 아닙니다. 몰라서 투자할 줄 모르니까 무서운 거지. 추가 부담금은 더더욱 호랑이 아닙니다. 대출보다 훨씬 안 무섭습니다. 이거 사실 말해요. 서울에는 아파트가 필요하니까 새 아파트, 뭐 헌 아파트 필요한 거 아니에요. 썩빌, 이런 거 안 필요해요. 새 아파트가 필요해요. 새 아파트는 제가 받을 수 있어요. 왜? 서울에 아파트가 없으니까. 지금 희소성으로 막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2040년 그때 가가지고 아파트 공급은 살 사람이 없어요. 그때 다 아파트 갖고 있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just in time, 필요한 시간에 빨리 아파트 공급하는 게 돈 버는 비결이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핵심 추가 부담금 핵심, 재건축하면 오른다야. 무조건 서울은 오른다예요. 뭐 다른 층 함부로 말 못하겠어요. 왜? 인구가 다 사라져가고 있는 그 지자체가 소멸되고 있는 데다가 아파트 새 거 지으면요 빈집만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은 제가 봤을 때는요, 왜 서울이 영원히 무궁무진하게 영원히 괜찮은 그런 투자처인 줄 아십니까? 지하철이 있잖아요. 지하철 9호선까지 있는데 이거 세종시로 옮길 수 있겠어요? 이거 옮기려면 막대한 돈입니다. 옮길 수 없어요. 그리고
서울의 이 완벽한 지하 세계를 만들려면은요, 전 세계에도 따라올 수 없는 완벽한 세계인데요. 어떤 공법을 가져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를 구축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가 세종시로 가고 청와대가 가고, 아니 가면 더 좋을 수 있어요. 거기다 또 아름다운 공원 만들 수 있으니까 서울은 변하지 않고 오른다. 왜? 딱 하나 이유 있어요. 지하 세계, 이 지하철 세계를 다시 만드는 비용이 어마무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은 믿으시고 새 아파트 짓는데 추가 부담 두려워하지 마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투자함에 있어서 왜 추가 분담금을 겁내지 말아야 하는지, 이 현금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 그 조언 드렸으니까 지금부터는 그 투자 계획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세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안정적 투자를 위해서는 꼭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이런 자세한 투자 이야기, 그리고 요즘처럼 조금 부동산 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시기에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가면 좋을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윤원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이번 주 토요일에 진행 예정인데요. 대표님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주 토요일은 자리가 좀 부족할 정도로 많이 오셨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오신 분들은 참아주시고요. 또 새로운 분들 많이 오실수록 하겠고요. 요즘 제가 많은 침을 튀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만큼 오시기 때문에 제가 열광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세계 가르쳐드리고 투자 세계 가르쳐드리고 투자 지역도 가르쳐드립니다. 여러분들 세미나, 차 대표님 세미나 들으면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부자 되는데 아주 도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분들 꼭 좀 모시고 오시고요. 미리 좀 예약하셔가지고 자리 없으면 또 다음 주 또 넘어가야 되니까 정말 공부 제대로 하고 싶은 분들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입니다.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방송 이제 여러분과 고민 해결하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고민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제가 고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제가 기름뉴타운 8단지에 살고 있고, 네, 제 딸은 기름뉴타운 현대아파트라고 나홀로 아파트인데, 네. 그 아파트 25평을 하나 사서 전세를 주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그 이문희경 뉴타운 1구역가 네. 그란데 입주 예정이거든요. 네. 25년 1월에 입주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기름뉴타운 8단지는 그 차윤원 대표님이 네. 2017년에 저랑 상담을 방송에서 해주셔서 네. 대체주택을 사라 하고 알려주셔서 제가 그때 샀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이 아파트를 지금 팔아야 되는지 요즘 집이 잘 안 팔리니까 한 2년쯤 가져가다가 2년쯤 뒤에 팔아야 되는지가 고민이고요. 네. 그게 고민입니다. 그리고 제 딸 아파트도 지금 팔아야 되는지 4년이 지났으니까 네. 팔아야 되는지 어쩌는지 그 두 가지가 고민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문뉴타운 1구역에 이제 네. 2025년에 입주 예정인데 네, 그래서 1월. 대체주택으로 거주하고 있었던 기름 8단지 아파트를 언제 매도하느냐 이게 첫 그렇죠. 번째 질문이시고 두 번째는 기름뉴타운 안에 현대아파트 이제 딸이 투자해 놓은 이 아파트는 향후 전망이 어떤지 예전에도 저희와 함께 상담을 하고 이렇게 성공 투자를 또 하고 계시니까 저희도 반가운데요. 바로 네. 대표님 해안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인사 먼저 감사합니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때도 김진주 아나운서님이 계셨었죠? 잘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앞으로 저만 네. 기억하지 말고 네. 우리 안방마님들 진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네. 예, 우리 아나운서님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김진주 아나운서님 사랑합니다. 네, 사랑 많이 해주세요. 지금 기름뉴타운 이제 들어가면 2025년 1월 입주라고 하셨죠? 네. 축하드려요. 재개발이죠? 이문동이요. 예, 이문동. 예, 자, 재개발이에요. 이문뉴타운. 자, 이문뉴타운은 앞으로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니까
노후 주거지가 계속 없어지면서 아파트 들어오면 학원가도 생기고 꾸준하게 가격 상승할 거예요. 네. 네, 재개발 성공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적은 돈, 그러니까 소액 투자에서 큰 돈 버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 이주할 때 대체주택으로 기름 뉴타운 기름 8구역을 사셨다고 하셨네요. 기름 뉴타 네, 8단지. 8단지. 네. 8단지가 8구역이에요. 여기도 뉴타운이었어요. 아, 네. 예, 여기도 재개발을 해가지고 아파트가 된 곳이죠. 네. 위에는 이제 미아가 있고 미아 뉴타운.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은 2017년에 대체주택, 다른 사람들은 전세 갔는데 네. 본인은 대체주택 들어가가지고 갔기 때문에 목돈도 더 벌었어요, 지금. 네. 네, 많이 버는 거예요. 네. 행복하죠? 네. 예, 남편이 평생 일한 퇴직금보다는 덜 벌었을 거 아니냐 이거죠. 네. 요거 하나에서만.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랑치고 가재 잡았어요. 가재가 더 큰 놈이야 지금은. 앞으로는 재개발도 더 여기가 이문도 많이 올라요. 자, 그러면 대체주택은 기름 8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셨죠? 네. 그러면 6년 했어요. 예. 그다음에 이문뉴타운 이제 들어가 가지고 준공 날 때부터 3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예요. 네. 대체주택은 네. 만약에 기름 8구역을 팔아서 여기 들어갈 추가 부담금 내야 되잖아요. 네. 그 추가 부담금이 필요하시면 매각을 하시고요. 네. 그 돈이 준비가 돼 있다. 예를 들어서 기름 8구역을 전세를 놓고 네. 이 돈을 마련할 수 있다면 기름 뉴타운 8구역을 늦게 팔수록 이익이에요. 아. 왜냐하면 서울의 부동산이 가격이 2021년 7월을 정점으로 네. 폭락을 했어요. 네. 그리고 2023년부터 강남 마용성 올랐죠. 네. 강남 마용성 오르고 나면은 이제 서울 외곽 지역 오르거든요. 네. 그때 기름 올라요. 네. 네, 그러니까 좀 늦게 오르는 거죠. 네. 지금 현재 당장 조금 안 오르는 것은 지난 9월 10일부터 대출 규제가 있는데 대출 규제는 항상 한 3개월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12월이면 끝나겠죠? 네. 그 내년 1월이면 규제 풀려가지고 잘 팔릴 거고요. 전세도 잘 나갈 거예요. 그리고 기름 8구역 요즘 나름 학군들이 좋아져 가지고요. 네. 내년 설 지나면 네. 새도 잘 나가고 네. 잘 팔릴 거예요. 네. 아셨죠? 네. 그리고 따님은 나홀로, 그러니까 이 재개발 재건축 단지도 아니고 그냥 현대라는 이름으로 있거든요. 네. 아무리 봐도 사모님보다는 덜 올랐죠? 네. 덜 오르고 안 오를 거예요, 잘. 네. 이런 데는 나홀로는 좀 잘 안 올라요. 네. 그래서 따님이 문제예요. 따님은 매각을 하고 지금 기회에 우리 시청자님이 이문뉴타운과 네. 기름 뉴타운의 재개발의 가격이 많이 오른 걸 경험해 보셨잖아요. 네. 따님도 한강변 합정동 같은데 빌라로 빨리 갈아타게 하세요. 아, 네. 이거 기름 현대 이거 갖고 있어봐야 여기 오르는 거에 비하면 여기가 4-5배 더 올라요. 네. 여기 힘들면은 여기 지금 고덕동 같은 거 제가 다음에 이제 방송에서 고덕동도 설명해 드릴 텐데 네. 이 신속통합기획이 용적률 400% 시대가 열려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다음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일단 따님 매각을 하고요. 네. 우리 시청자님은 안 팔고 전세 놓고 전세 가서 이 집에 새로운 이문뉴타운 집에서 1년 이상만 거주하면 네. 기름 8구역은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네. 그러니까 3년 내에 팔아도 여유 있게 팔 수 있어요. 아, 네.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따님은 감사합니다. 매각하시고 오셔서 상담 받으셔서 좋은 지역 제가 선정해 드릴 테니까 한번 네.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행복하셔서 감사해요. 네. 네. 네, 기름 뉴타운 8단지 아파트 매도 시기 천천히 잡아도 좋겠다. 3년이라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그것보다 우선 따님분께 상담 내용 잘 전달해 주신 후에 매도 계획 먼저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 투자 전략은 꼭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하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네, 고민 내용 말씀 주세요. 예, 여기 전농동 수업 같은데요. 네, 이거 앞으로 여기 가장 안 올라오거든요. 서울 시내에서. 네. 그 재건축한다는 말 들리기는 하는데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되나 이것들을 어떻게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조치를 해야 지금 되나. 여기 와서 한 30년 살았거든요. 네, 거주를 오랫동안 하셨는데 지금 예, TV 예. 보고 계시죠? 예, 그래서 TV 소리는 아예 들리지 않게 0으로 좀 해주시고 화면만 보시면서 저희 전화로 소리는 좀 들어주실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거주하고 계시는 집이 이 동대문에 위치한 전농 우성 아파트 30년 가까이 거주하셨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서울 시내에서 가장 안 오른다 이 답답한 마음을 좀 표현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매도해야 할지 한번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소리 줄여주신 거 맞죠? 네, 소리는 아예 안 들리게 해주시고 저희 전화로 예. 화면 보시면서 말씀 이어갈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전화로 예. 상담하는 거 지금 처음이시죠? 예? 전화로 이렇게 상담하는 거 처음이시죠? 예. 초보자 티가 많이 나요, 지금. 아, 그래. 그럼 끌까요? 아니, 끄지 마시고 예. 뭐 방송 볼륨만 줄이면 되거든요. 선생님 거. TV 방송. TV 소리만 줄이면 돼요. 자, 선장님. 전동 우성 됐어요?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지금? 예. 네, 전동 우성 아파트가 어디에 있죠? 전농 이동이요. 전동 이동이 어디가? 내가 이 전동동은 알겠는데 서울 시립대 가깝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저 배봉국민학교 있는데요. 대봉국민학교 있는데 아나운서님 어디에 있어요? 제가 잘 못 찾겠어요. 예. 배봉산 아래 예. 촬영소 사거리 있는데 거기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쪽 저 배봉 찾았어요. 전동동 SK 아파트 있는 옆에 사가정로 190이요. 예, 상하정로. 그러니까 우성 예, 예, 그린이에요. 예. 전동동 우성이에요. 시청자님? 전농 우성이에요. 아, 전동 우성 찾았어요. 네. 여기가 지금 옆에 SK도 있고 우성 그린도 있고 그다음 예, 예. 청수 우성도 있고 여기가 예. 지금 현재 원래 아파트가 먼저 형성된 동네고요. 예. 앞쪽으로 지금 청량리역 뒤쪽으로 해서 크레시티부터 해서 위브 들어오고 새 아파트에 지금 밀리다 보니까 관심이 좀 덜하니까 속상하죠. 예. 그런데 여기가 전부 여기 이제 전농 뉴타운 여기가 다 뉴타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예. 이제 노후 주거지가 다 없어져서 여기에 나름 전농 학원가가 생길 거예요. 전농 학원가. 아. 학군이 새로 형성되면서 가격이 오르는데 여기는요 동네가 그 부동산도 이게 핑퐁 이론이 있거든요. 핑퐁 여기 이 전농 뉴타운 쪽에서 새 아파트가 핑하고 오르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 여기 예. 학교를 보내려고 또는 직장인 주거환경이 좋으니까 여기 살고 싶은데 너무 비싸면 퐁하고 우성 쪽으로 오게 돼 있어요. 예. 퐁하고 오르면 여기 이 동네가 우리보다 더 비싸지. 얘가 또 핑하고 또 퐁하고 핑퐁 이론으로 가격이 오르는데 지금 가격 상승은 잘 안 돼요. 그런데 예. 중요한 건 가격이 빠지지도 않아요. 아. 왜냐하면 아직 상승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예. 제가 보기에는 일단 거주용이시죠? 예. 거주용이면 계속 거주하시면서 가격 예. 상승을 좀 이게 다른데 앞쪽은 이렇게 오른다면 우리 선생님 쪽은 천천히 오르다가 이렇게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 좀 퐁하고 오를 시기가 오니까 좀 예. 더 보유하면 가격이 오르는데요. 예. 투자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예. 다른 또 아파트 있어요? 없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예. 이거 팔고 나면은 총 여유 자금이 얼마 정도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계속 보유하세요. 이거 팔고 여기 네. 앞쪽으로 나오기도 힘들고 가기는 힘들거든요. 여기 전망은 재건축은 될 것 같아요? 예? 재건축. 재건축은 하면 좋아요. 하면 좋은데 될 것 같다는 여기 있는 우성 아파트 주민들 있잖아요. 예. 주민들의 동의가 중요해요. 주민들이 원해요, 안 원해요? 아,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이요. 앞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한수가 좀 문제이긴 한데 얘는 서서히 줄어들거나 없어져야 될 품목이고요. 지금 네. 안전진단 예. 빨리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할 수 있는 시기가 오니까 예. 내년 1월이나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하고 발표가 되거든요. 예. 그때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재건축을 하자고 하세요. 가격이 그럼 좀 더 오를 겁니다. 예. 아셨죠? 예, 예. 예, 항상 건강하시고 예, 예. 아파트 가격 올라봐야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사는 집이면 깨끗하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예, 예. 네,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예, 예.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은 조금 마음이 답답하셨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 국회 통과되는 내용을 좀 더 지켜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계속해서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그 부동산 시장의 흐름들 잘 체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의 고민 내용 함께하고 있거든요.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조금 살펴볼게요. 저는 일기 신도시 분당에 아파트를 하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정자동의 아파트인데 일기 신도시에 여러 가지 수혜가 있을 거라고 하던데 이 정자동 아파트를 언제까지 가지고 가야 할지 그 계획을 세우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어떤 아파트인지 좀 공개하기는 꺼려하셨던 것 같아요. 이름은 좀 나와 있진 않지만 어쨌든 분당 정자동 뭐 대표적인 분당 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안에 있는 아파트를 언제까지 좀 보유 계획을 세워야 할지 좀 넓은 질문이긴 하지만 대표님 좀 도움 주실까요? 예. 어떤 샤이 투자자분이 지금 전화를 못하고 문자를 보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자동 분위기 좋지요. 이제 노후 주거단지 특히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일기 신도시의 용적률 무려 500%를 주는 그런 대규모 아파트를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합니다. 자, 이거 용적률 300% 주는데 500% 주면 당연히 현재 갖고 있는 아파트 사람들은 사업성이 좋아지고 일반 분양분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많이 오를 겁니다. 그런데 벌써 3, 4억 선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정자동은 예로부터 옛날 여기 그 보정역이 개통되기 전에는 여기를 준강남이라고 했었고요. 시체말로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자동이 이 분당이 신분당선 개통되고 분당선 개통되고 신분당선 개통되면서 역마다 줄줄이 아파트들을 들고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하향 평준화가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남들은 오르는데 내게 덜 오르면 상대적으로 이런 거죠. 내가 여기가 분당이고 다른 데가 C라는 동네가 있는데 나는 오름폭이 이만큼 되는데 얘들이 요만큼 되는 거예요. 그럼 과거의 차액이 현재 이렇게 줄어드는 과정이죠. 이렇게 되는 걸 하향 평준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분당이 하향 평준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교에 밀리죠. 또 지금 성남이라고 하는 구도심이 재개발로 인해서 지금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 접근성이 좋은 판교나 성남이 유리하지 분당은 불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노후 아파트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일기 신도시 시범지구 선정을 해서 500%를 주는 재건축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가슴이 지금 뜨겁습니다. 그리고 분당이나 이게 보면 일기 신도시 하시는 사람은 약간 향수
향수병이 좀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올랐던 거에 대한 향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몰릴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전략을 잘 세워야 되겠죠. 투자자이냐 아니면 내가 여기 원래 거주하고 있느냐, 그리고 나는 내가 먼저 어떤 이익을 차리고 떠날 거냐 하는 어떤 전략이 필요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업성만 보고 가기 때문에 일단 투자해서 초기에 어느 정도 이익을 내고 나서 떠나가겠죠. 왜냐하면 용적률 500%의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요, 사실은 좀 무리입니다. 지금 이 좁은 땅덩어리에다가 500%, 300%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많다고 하는데 500%를 지으면 그만큼 많은 아파트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인구 밀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주거의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머리를 잘 써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500% 준다고 해가지고 사업성 좋다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업성 좋다라는 것 따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입주 후에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 이번 기회에 비싸게 팔고 나올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좀 눈치 좀 싹 보다가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르면 용적률 500%짜리 아파트가 이렇게 딱 조감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실망해가지고 너무 비싼 가격으로 이제 안 들어가려고 하는 세력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팔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이미 많이 올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지금 우리 전화하신 시청자분은 가격이 많이 오른 시점, 지금 3, 4억 정도 올랐는데 좀 더 부채질하면 뭐 5, 6억 정도까지 더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많이 오른 걸 보려고 한다면 매각 시기를 놓칠 수가 있어요. 500% 용적률 확정되고 나면요, 세대수가 결정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 아파트의 단지가 주거의 품질이 좋겠구나 안 좋겠구나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게 결정 나면은 여기 팔기 다시 고가에 팔기도 했어요. 여기 보면 수원 화서역에 푸르지오도 500%짜리를 받은 데가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동간 간격이 따닥따닥 붙고 있고 층고는 높였는데 그냥 거의 아파트를 이쑤시개 박아놓은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500% 용적률의 아파트 단지를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 목적으로는 좋지가 않다. 투자 목적으로는 좋은데 주거 목적으로 좋지는 않다. 그래서 용적률 500%는요.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의 땅의 가치가 상승됐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좋은데 투자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저의 견해로는 좋은 가격에 매각을 하고 이번 기회에 한번 서울로 점핑, 상급지로 가는 것도 엄청 중요하잖아요. 분당 팔아서 서울 오면 분당이 더 오르겠습니까? 서울이 더 오르겠습니다. 저는 서울이 더 오른다라는 걸 과거 1년 때부터 2006년 다 거친 과정을 보면 더 유리하다. 그래서 갈아타라는 걸 검토 한번 해보셔라. 그래서 좋은 매각 시기가 온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한 번 그 프리미엄 상승을 한 거고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의 상승 기회가 조금 더 있지만 너무 고점에 팔려고 하지 말자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그 적정한 매도 시기를 잘 선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 갈아타기 전략은 꼭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방송 시간에 이 무료 상담뿐만 아니라 또 무료 세미나 통해서 여러분께 다양한 부동산 정보 드리고 있습니다. 차윤원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이번 주 토요일 예정돼 있는데요. 대표님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려요. 네, 이번 주 토요일은 역시 부동산 투자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얼마나 작은 돈으로 가성비 높일 거냐 하는 부분이니까 토요일 날 많은 분들 오셔서 서울의 투자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전화 계속 열어둘 테니까요. 세미나 참여 원하신다면 꼭 전화로 예약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즐거운 한 주 시작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